대학병원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많은 데서 웬만한 치료들을 다 시행해보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어려운 치료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근데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가장 쉬우면서도 지속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치료를 꼭 포함시키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희는 족부와 족관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재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배서인 교수님과 이겸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서인입니다. 이겸민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족저근막염으로 외래를 내원하시는데요. 이겸민 교수님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십시오.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족저근막의 과다사용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우리 몸은 어떤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 치유 과정에서 초기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바닥에 증상이 생기시면 전부 다 족저근막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부분에 증상이 생기고 어떤 증상이 생길 때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발 뒤꿈치 쪽에 이 도톰한 부분의 안쪽에서 족저근막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측 안쪽에 아픈 경우가 많고요. 특징적으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아주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에서 이제 족저근막이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지발가락을 위로 제끼고 발 외측을 만져보시면 안쪽에 튀어나오는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족저근막이고 족저근막이 뒤꿈치에 붙는 부위를 족저근막이 부착하는 부위인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보통 족저근막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상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침에 첫 발짝 디딜 때 아픈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 많고요. 보통 이제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라서 잘 안 낫고 평생 가는 질환이라고 오해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다 라고 실제로 저희과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교수님들 의견 어떠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쉽게 치료가 되기도 하고 치료 없이 그냥 증상이 소실되기도 하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 디딜 때 아야 하는 정도의 통증은 대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완소화돼서 발을 걷기가 어렵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스트레칭과 마사지와 활동의 조절, 신발의 보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저는 족저근막염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사용 손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치유가 되는데 우리가 이 과다하게 쓰는 질환 중에 쉽게 얘기해서 근육 손상 같은 질환도 있는데 근육 손상 같은 경우는 금방 낫죠. 혈액순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며칠 안에 낫고 그러는데 족저근막염은 치유가 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길게는 몇 달까지 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게 아예 낫는 병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인데 실제로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게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과다 사용을 하면은 반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얘기들을 다 모아보면 완치는 가능하지만 과다 사용하면 항상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족저근막염으로 돌아와서 족저근막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장기간에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잘 치료 안 되는 환자 혹은 이제 항상 치료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좀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학병원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많은 데서 웬만한 치료들을 다 시행해보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어려운 치료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근데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가장 쉬우면서도 지속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치료를 꼭 포함시키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이제 발바닥의 족저근막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그런 효과로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걸을 때 지속적으로 발꿈치나 발꿈치 연결되는 족저근막을 자극시킬 수 있는 아킬레스 힘줄이나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스트레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서 가볍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습관을 들이고 증상이 완화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평생 반복하십시오라고 습관을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 치료의 팁입니다. 네, 스트레칭을 가장 중요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스트레칭 중에는 이제 족저근막 고유 스트레칭도 있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도 있는데 저희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이 윙크 쪽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족저근막 고유 스트레칭은 사실은 뭐 진료실에서는 그걸 좀 더 많이 시키시겠죠, 교수님? 족저근막 자체에는 과도한 스트레칭은 사실은 조금 피하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어서 다른 교수님들과 약간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족저근막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거는 주로는 이제 가벼운 마사지를 통해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에서 할 때는 꼭 실내화를 신은 채로 딛고 서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같이 동반을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경훈 교수님은 어떤 스트레칭을 더 선호하세요? 족저근막 고유 스트레칭하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하고 같이 하는 스트레칭 같이 하시는 거 네. 한번 동작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있는 알목을 같이 올려주면은 아킬레스 스트레칭 되고 족저근막 스트레칭도 같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10초 반 유지하는 거를 10번 정도 하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상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족저근막 고유 스트레칭을 네. 특별히 많이 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족저근막을 유발하는 그런 기전 중에 하나가 윈들리스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발의 앞부분이 지면에 닿아서 걸을 때 이렇게 꺾이면서 그 꺾이는 힘이 뒤꿈치에 전달이 돼서 족저근막을 발꿈치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게 족저근막의 미세 파열을 유발하고 역청반응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는 게 스트레칭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손상을 주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서 가볍게 마사지하고 가볍게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되 주로는 종아리와 아킬레스 힘줄을 더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심한 증상이 있는 환자일수록 발바닥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것보다는 두툼한 신발을 신어서 발바닥이 많이 움직여지는 것을 방지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 증상에 따라 스트레칭법은 매우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 스트레칭만 하시기보다는 종아리 스트레칭, 발바닥 스트레칭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아시고요. 증상이 잘 개선이 안 되시면 주변에 족부족관절 전문 의사를 꼭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좋은 신발을 선택하실 때 바닥이 너무 부드러워서 구부러지는 신발보다는 바닥이 닿는 면은 단단하고 환자분 발이 닿는 안창은 푹신한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실제로 그 중족골 운동이 덜 되면서 발바닥에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미 교수님은 이런 치료법 말고 추가로 더 이렇게 강조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배서영 교수님 같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시키는 편인데 어미가까지 추가 잡힌 쿠션은 잘 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잘 낫지 않는 분들, 특히 이제 암치성이고 그러면은 한 번쯤은 강직성 척추암이라든지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한 번쯤은 좀 예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션을 넣은 깔창 같은 걸 쓰신다는 거잖아요. 깔창을 뒤꿈치 쪽만 쓰시나요? 발 전체를 사는 깔창을 쓰시나요? 뒤꿈치 쪽만 깔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환자가 뭐 움직여서 불편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까는 깔창은 괜찮다고 생각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 하이힐을 많이 신는 분들은 또 일반적인 플랫 슈즈를 신고 불편해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뒤꿈치 깔창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치료법을 쓰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특히 여성 환자들은 신발을 보정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요. 이유는 신발의 높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난치성인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도 운동화의 아래 깔창을 열고 그 위에다가 좀 깔창을 덧대서 뒤꿈치를 약간 들어 올리는 정도의 그런 보호관을 하는 것이 증상이 심할 때 조금 발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됩니다.
그래서 신반도 좀 보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서 있는 시간이나 걷는 시간을 당분간은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경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과사형 증후군이기 때문에 활동량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게 증상이 조금 완화될 때까지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할 수 없이 많이 걸었을 때, 여성분들 같으면 이제 마트에 가서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왔다, 남자분들 같으면 외근을 하느라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셔서 당뇨가 아니고 혈액순환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찬 수돗물을 대야에 담아놓고 한 발꿈치를 발목까지 다 담궈서 한 1분에서 3분 정도 약간 냉욕을 해주시면 이런 급성기 염증 반응이 확 진행하는 걸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사실은 사용한 시간도 문제지만 그 몸에 가하는 무게도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는 환자들 중에서는 체중이 늘면서 증상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체중 감소를 하기 위해서 걷는 운동하면 발바닥이 더 아프고 걷는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더 쪄서 불편해지고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 감량한 것과 치료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 자체랑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좀 찾아본 적인데 에비던스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축소술 이런 걸 하고 나서 족저근막염의 빈도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 보고도 있고, 실제로 비만이 족저근막염의 이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중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려면 이제 아무래도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족저근막염이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체중을 좀 덜 받는 운동, 이제 수영이나 아니면 자전거,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체중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족저근막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이 테이피소 좋아하시는 이경 선생님도 족저근막염 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자습일까요? 네, 스트레칭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체중의 증감에 따라서 좀 증가할 때는 족저근막염 증상이 조금 악화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좀 조절되면 다시 좀 완화되는 그런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요. 난치성 족저근막염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상당 부분은 지방 패드가 오히려 위축이 와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아주 마른 환자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과체중의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근이 모두 다 족저근막염에는 좀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체중적인 문제나 혹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족저근막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뒤에 생기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손상입니다. 이름이 염증이라고 돼 있어서 환자분들은 그 안에 어떤 감염이 됐다든지 고름이 발생한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름이 염이라고 붙은 거는 과거에 붙은 이름에 대해서 바꿀 수 없어서 그냥 내려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족저근막 손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사형으로 인한 손상이 가장 많고요. 체중이 많거나 걷기를 많이 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고전적 치료로 가능하고, 말씀드렸던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깔창 같은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오래 가서 난치성으로 되기도 하고 평생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잘 치료가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주변에 족저관절 전문으로 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꼭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